하지만 뭐 오늘 제주 경기장에서는 우산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워터존이 있기 때문에 시원하게 즐기시면 되죠. 길을 남겼어! 이거는 1대0 인천! 안녕하십니까. 국내 프로축구 최장거리 골 기록을 가지고 있는 골키퍼였던 권정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렸을 적으로 돌아가 볼게요. 네. 권정영 대표님이 옛날 소년 시절에 어렸을 적에 축구를 막 배웠을 때 나는 축구 선수를 해야 되겠다. 그 중에서도 나는 골키퍼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3학년 때부터 반대항 축구대회를 했었는데 거기서 좀 잘했나 봐요. 그래서 축구부 감독님이 뽑으셨어요. 하라고. 근데 3학년 때 이제 학원도 다니고 이제 선배들도 많고 막 그래가지고 한 달쯤 하다가 이제 하기 싫다고 도망 다녔어요. 네. 계속 도망 다니다가 4학년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한 반으로 축구부를 다 몰아놓은 거예요. 그 담임 선생님이 또 감독님이시고, 그러니까 계약 한 이틀 전부터 계속 운 거예요. 축구 하기 싫다고. 안 하고 싶다고? 네, 하기 싫은 자꾸 시키니까. 그래갖고 부모님이 이제 계약 전날에 놀라신 거죠. 얘가 한 2시까지 앉아 울고 있으니까. 새벽까지? 네. 너 왜 그래? 그러니까, 아니, 축구 하기 싫은데 축구부 반으로 몰아갖고 축구하라 그래. 막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이제 어머니가, 그러면은 내가 내일 가서 담임 선생님한테 말씀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라. 그래서 계약날 딱 이제 어머니가 오셨어요. 점심시간에 이제 담임 선생님 만나고, 얘가 이렇게 싫어하는데 왜 굳이 시키시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감독님이, 담임 선생님이, 그러면은 알았다고. 오늘 하루만 운동시켜보고, 애가 안 한다 그러면 안 시키겠다고. 그만두겠다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되게 좋았죠. 이제 좀 벗어나는구나. 계속 하라 그랬으니까, 3학년 내내. 그래서, 근데 운동을 첫날 딱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날은 유독? 네, 그날은 재밌는 거예요. 또 재밌게 시키셨겠죠, 아마? 그래서 운동 딱 끝나고 나서 이제 말이 바뀐 거죠. 제가 어머니한테 재밌다고 나 할래 이제 이렇게 바뀌어서 그날부터 해서 저는 그때가 88년이니까 그때 이후에 한 번도 그만둔 적도 없고 계속 했죠. 네, 30년간 2017년까지. 네. 그렇게 해서 정말 축구 선수들이 바라고 맞지 않는 국가대표도 하셨었고. 네, 잠깐 했었죠. 그렇죠. 정말 높은 자리까지 그래도 정상을 한번 찍고 오셨는데, 네. 그런 한 20여 년간의 프로 생활을 이제 재작년에 마무리를 지으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 프로 생활 중에서도 네. 정말 딱 한 가지 꼽아보신다면 행복했던 기억 있으실 거고, 네. 아쉬웠던 기억도 분명 있으실 거고. 네. 그렇죠. 행복했던 거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했던 게 2016년에 은퇴 경기가 됐는데, 네. 마지막 경기였어요. 경남에서 질 때인데, 뭐 제가 계속 내리막이었어요. 그 인천에서도 이제 광주로 가고, 광주에서도 이따 나오고, 이제 2부 리그로 갔는데, 2부 리그에서도 이제 그런 이제 계속 내리막이었는데, 마지막 경기를 이제 후반기 때 좀 경기를 뛰었어요. 경남으로 이적을 해서. 그런데 마지막 경기에 제가 그 MOM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경기가 지금도 제일 기억이 남고, 그러니까 그 마지막까지 은퇴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경기 MOM도 되고 리그 베스트 11도 된 게 비록 2부 리그였지만 제일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경기 끝나고. 네. 그럼 반대로 조금 아쉬웠던 순간도 분명 있었을 것 같아요. 아쉬웠던 순간이 프로 생활하면서 너무 바보 같았던 게, 몸이 안 좋으면 쉬어야 되는데 막 그 욕심에, 그리고 제가 30살 때까지 주전으로 자리를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늦게까지 잘 안 풀린 케이스죠. 근데 그때 포항에 있었어요. 2007년도에. 근데 몸이 안 좋으면 쉬어야 되는데 그냥 미련하게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FC서울로 이적을 했는데 계속 후유증 때문에 1년을 쉰 거예요. 그때가 너무 지금도 좀 아쉽고, 후배분들이 이제 뭐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아픈 것도 숨기고 막 참고 하시는데, 당장은 좋을지 모르는데 길게 봐선 절대 좋은 게 아니다. 한 1년 쉬어보면은 이제 너무 손해다. 정말 네. 가슴에서 우러나는. 그럼요. 연봉 네. 확 깎여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은 뭐 잘 안 풀린 케이스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타이틀을 또 가지고 계신 게 있으세요. 네, 무려 유럽 리그에 최초로 진출한 골키퍼십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네. 네. 핀란드 리그에 진출하셔가지고 약 2년 정도 생활하셨는데 그때 정말 직접 몸으로 부딪혔던 그때 감정과 그때 현실 이런 게 좀 궁금해요. 어떠셨어요? 네, 근데 우선 유럽이라고 그러시면은 네. 이제 대부분 생각하시기에 이제 프리미어 리그나 이제 그렇게 이제 큰 리그에서 이제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돈 많이 받는 거 생각하시는데 핀란드 리그는 K리그보다 이제 한 수 아래에서 그 리그라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뭐 화려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도 유럽에서 했던 경험이 축구적으로 저한테 엄청 도움이 됐다는 거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 축구에 대한 문화가 앞서 있잖아요, 한국보다. 축구를 더 훨씬 더 오래 했고, 그리고 문화에 그 사람들의 삶에 이제 스포츠가 자리 잡고 축구가 자리 잡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되게 선진적인 것 같아요. 그 뭐 축구적인 면에는 이제 높은 수준은 아닌데 그래도 사회가 좀 북유럽 사회가 배울 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꼭 축구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견문이 넓어진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권정혁 골키퍼님 이후로, 대표님 이후로도 많은 선수들이 이제 해외 진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월드컵 그리고 U20 월드컵을 통해서 조현우 선수 그리고 이광현 선수가 세계 무대에서도 많이 주목을 받고 있단 말이죠. 특히나 그 조현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분데스리가에서 몇몇 팀이 좀 눈여겨보고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선배로서 그리고 유럽에서 한번 경험을 했던 선수로서 봤을 때 조현우 선수의 분데스리가 진출 가능성은, 성공에 대한 그런 가능성은 어떻게 한번 점쳐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16년도에 조현우 선수랑 같이 경기를 뛰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경남에 있을 때, 이제 대구랑 경기를 뛰었을 때. 일단은 조현우 선수가 활동 반경이 넓어요. 그러니까 공중볼 캐치를 잘하는 선수고, 그리고 순발력은 뭐 다 아시다시피 대단하고, 이런 실력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저는 통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해외 진출하는 것에 있어서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병역이에요. 한국 선수들은 병역이 되고 이제 해결이 된 상태니까 조현우 선수는 그런 면에서 이제 열려 있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금전적인 문제거든요. 금전적인 문제는 이제 뭐 이적료 문제인데, 이거는 아마 대승적인 차원에서 팀에서 좀 양보해 주시면은 가능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언어인데, 언어도 가서 좀 몇 달 하면은 금방 필요한 건 배울 수 있거든요. 그냥. 그리고 가면은 뭐 내가 살아야 되니까 금방 배울 거예요. 맞아요. 예. 네. 핀란드 가셔서 언어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저는 영어는 할 줄 알았고요. 포르투갈 말도 할 줄 아는 상태에서 간 거예요. 예. 이미 기존에 다 배우신 상태에서. 네. 그래서 아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외국어를 하는 상태에서 가게 됐죠.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특히나 수비진들 중에서도 골키퍼는 전체적으로 수비 라인을 정렬하고 좀 조율하고 서로 호흡이 많이 필요한 포지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언어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커뮤니케이션에서 언어도 이제 중요한데 아마 간단한 영어를 써서 필요한 거를 전달하는 능력인 것 같아요. 골키퍼가 수비 선수들한테 원하는 거, 그리고 사실 수비수뿐만 아니라 미드필더나 공격까지도 다 수비 시에는 골키퍼의 지시에 따라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관철시키는 게 좀 관건이지, 뭐 어려운 영어는 뭐 이제 더 잘하면 좋지만 커뮤니케이션에 스킬이 있다면은 너무 고급 영어에 대해서 뭐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권정혁 선수가 아니라 권정혁 대표로서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네. 저희가 타이밍을 잘 잡았죠. 아주 잘 오셨습니다. 예. 그럼 대표님께서 은퇴하실 무렵에 이런 구상을 좀 하고 계셨던 건가요? 프로에 못 가고 그만 일찍 은퇴하게 된 경력 단절이죠. 뭐 은퇴라기보다는 이분들이 훨씬 더 많고 이분들의 실업률이 너무 높더라고요. 그래서 후배들이 봤을 때 좀 귀감이 되는 분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좀 이렇게 약간 여기가 좀 먹먹해지네요. 그런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